단백질 하면 계란부터 떠오르시나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 챙기며 단백질 충분하다고 안심하는 분들 많죠. 운동 후 계란 흰자만 먹으며 근육 지킨다고 믿는 분들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계란을 단백질의 왕이라 믿어온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계란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단백질 함량만 놓고 보면 계란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지닌 식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식품들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잦아지는 시기인데요.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7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리고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던 60대 여성의 실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꼭 필요한 팁도 놓치지 마세요. 자, 혹시 나는 계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 더 좋은 단백질 식품이 궁금하다면 숫자 2번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겐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계란이 단백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건 오랜 시간 건강식 이미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약 6, 7깅호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계란보다 단백질이 2배, 많게는 5배 가까이 많은 식품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 식품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다른 영양소도 함께 제공해주죠. 먼저 황태입니다. 잘 말린 황태. 100개는 약 7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화가 잘 돼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특히 좋고요. 실제로 강원도 평창에 사는 70대 김말순 어르신은 위장이 약해 고기를 잘 못 드셨는데 황태국을 매일 드시면서 체력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단백질 식품으로 잘 생각하지 않지만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어 계란 3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소화에 부담도 없고 부드러워서 어르신 식단에 제격이죠. 콩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삶은 병아리 콩은 100당 약 19개 단백질을 제공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껍질이 얇아 불리기도 쉽고 믹서에 갈아 콩죽으로 드시면 흡수도 잘 됩니다. 들깨도 단백질이 많은 식품인데요. 100당 약 2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아 뇌 건강과 염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고지 혈증을 앓던 60대 남성이 매일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을 먹은 후 혈액 수치가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이미 잘 알려진 고단백 식품이죠. 100개 약 20하군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지방은 적어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단, 너무 퍽퍽하게 먹지 말고 채소와 함께 볶거나 삶아 부드럽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약 13배 많고 유산균도 풍부해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께 좋습니다. 하루 한 컵씩 간식으로 드시면 단백질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활용하면 계란만 고집하지 않아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뭘 먹느냐도 있지만 그걸 얼마나 자주 내 몸에 맞게 먹느냐라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 식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는 막막하다고들 하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욕이 줄고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고단백 식품만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하루 식사를 기준으로 어떻게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실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위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소화에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에 밥 반 공기, 그리고 반찬으로는 두부조림과 삶은 병아리 콩을 함께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단백질이 30g 이상 들어있고 칼슘과 오메가 3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스푼,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대이므로 단백질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닭가슴살, 채소볶음과 현미밥,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된장국, 그리고 후식으로는 간단한 두유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루 들어있어 어르신들께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하루의 단백질 섭취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량이라도 단백질을 꼭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계란찜과 채소나물, 그리고 보리밥을 반 공기 정도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황태는 단백질 흡수가 빠르고 계란은 황태의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소화도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은 단지 입이 심심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사입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구운 두부나 삶은 병아리 콩을 소량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를 견과류와 함께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혹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 들깨가루를 넣은 따뜻한 선식 한 컵을 드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하루 3끼와 간식에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배치하면 따로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노년기 단백질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식단이 복잡하거나 비싸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에 나눠서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고 체내 손실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기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어떤 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하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말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산도가 낮아지면서 단백질을 처음 분해하는 위산과 소화 요소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분해도 늦추게 되죠. 두 번째는 근육 내 단백질 합성률의 감소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식사에서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었을 때보다 실제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섭취 패턴의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 감소, 치아 문제, 소화 불량 등의 이유로 하루에 2끼만 드시거나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한 70대 여성은 아침엔 식빵 한 조각, 점심엔 국수, 저녁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정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 속에 단백질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어지럼증, 무릎 통증, 탈모, 그리고 최근엔 넘어져 고관절 골절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단백질 영양 결핍이었죠. 이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와 잘못된 식습관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3, 4회로 나누어 섭취해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흡수를 돕기 위한 식사 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랑 생선도 자주 먹고 밥도 잘 먹는데 설마 내가 부족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 결핍은 생각보다 더 흔하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주 발견되지만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너무 평범하고 쉽게 다른 이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자주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들 때 심지어 밥을 먹었는데도 입맛이 없고 쉽게 배가 꺼질 때도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68세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신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전부터 자주 무릎이 시리고 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관절 문제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다니셨지만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영양검사를 해본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 한선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식습관이었는데요. 아침은 대부분 건너뛰고 점심은 국수나 김밥 같은 가벼운 외식, 저녁은 밥에 김치찌개 정도로 간단히 드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기나 생선은 특별한 날 외에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나물이나 반찬 위주의 식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식단을 바꾸어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60g 이상으로 늘리고 간식으로는 그릭요거트나 삶은 병아리콩을 챙기셨고 하루 2끼 식사를 3끼로 나누어 섭취하게 조정한 결과 2달 차에 지나기도 전에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밤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겉보기에는 작은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 회복력 저하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단백질을 다른 영양소들과 어떻게 조합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흡수율을 높이는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다른 영양소들과의 궁합을 잘 맞추는 겁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와 B12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몸속에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닭가슴살을 먹을 때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 같이 비군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흔히 지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에는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은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주며 장내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약간 더하거나 두부 반찬에 참기름을 뿌려 먹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국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단백질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를 곁들인 식사는 단백질 섭취와 흡수를 동시에 챙기기에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요.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에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닭가슴살 100, 길처럼 각 식사마다 일정량을 꾸준히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유지와 에너지 공급에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남는 부분은 그냥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사 습관으로 굳힐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핵심 정리와 함께 단백질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백질은 계란이면 충분하지, 한 끼 고기만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고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지며 상처는 잘 낫지 않고 허리와 무릎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 3끼 식단을 그냥 배 채우는 수단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의 근육과 면역력을 채우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들깨가루 1스푼, 두부 반모, 병아리콩 1줌, 황태포 1줄, 그릭요거트 1컵. 전혀 어렵지 않은 선택들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는 함께 먹는 영양소도 중요하다는 것, 즉 지방이나 비타민과의 조화가 흡수율을 높인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 정내놓은 그릇이 아니라 내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먹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흡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흡수력 높이는 팁, 식사 시간대에 따른 섭취 전략, 그리고 실제 식단 예시들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식단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변화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까운 분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기 어려운 만큼 서로 챙겨주는 관계 속에서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도 계란만 먹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라든지 앞으로는 황태랑 두부 꼭 챙겨야겠어요 같은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혹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